2025년을 앞두고 많은 이들이 한국의 미래와 국군의 향방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 주목받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태양산 깊은 골짜기에 은거해 있는 예언자, 일명 묵진도사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이 도사는 이름도 나이도 알려지지 않은 채 수십 년간 인간사와 세계 질서를 통찰한 예언의 말을 조용히 남겨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예언 방식인 한문고서 형태로 계시를 남기며 그 기록은 제자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돼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도사가 남긴 5가지 예언은 2025년이라는 운명의 해를 기준으로 한반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군 변화, 새로운 지도자의 출현, 세계 질서의 격변, 경제 붕괴의 조짐, 국경 해체와 직구촌 통합 흐름 등을 놀라운 적중률로 예지하고 있습니다. 실현된 예언의 성취와 함께 이번 계시록은 높은 예언의 정확도를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 5개의 예언은 단순한 미래 전망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계몽적 메시지이자 하늘의 뜻을 품은 계시입니다. 한반도에서 펼쳐질 국군의 흐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감지되고 있는 시대의 징조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지금부터 이 예언의 내용을 천천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언, 짐을 지는 자, 죄가 아닌 운명을 따르다. 국군의 물꼬가 거슬러 오를 때 민심은 있고 권좌에 안긴 자의 그림자는 어둡도다. 그러나 하늘은 노하지 않았고 땅은 숨을 멈추지 않았으니 때 이른 여름 장마의 벼락을 맞는 이는 스스로의 죄업을 등에 지고 성문을 스쳐 나아갈 것이다. 묵진도사는 첫 번째 계시에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 중 한 사람이 2025년 스스로 감옥에 들어갈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부정하지 않고 도망치지도 않으며 민심의 짐을 짊어지고 조용히 물러납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정치적 심판이 아니라 국군 변화의 상징적인 전조로 받아들여집니다. 묵진도사는 이 인물을 짐을 지는 자라고 부릅니다. 이는 곧 죄가 아닌 운명을 짊어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한 나라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인물. 그의 결단은 혼란 속에서 질서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자 한국이라는 배가 다시 균형을 잡는 출발점입니다. 과거 실현된 예언들이 그랬듯 이번 계시 또한 2025년이라는 운명의 해를 기점으로 한국의 미래에 중요한 전환점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예언, 문 밖에 머물던 자, 조용히 등장하다. 하늘은 빈 곳을 만들지 않고 큰 바람이 불어 나무를 쓰러뜨릴 때 뜻밖의 뿌리가 드러나 새 줄기가 솟나니라. 이름 없는 자, 문 밖에 머물던 자, 높은 자리를 바라보지도 않던 자가 백성 앞에 나아갈 것이다. 두 번째 예언은 한국의 국군 상승과 직결되는 새로운 인물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치권, 기득권, 언론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떠오릅니다. 그 사람은 조용히 살아온 이였고 권력에 대한 욕망도 없던 인물이지만 백성들이 먼저 손을 내밀게 됩니다. 그 인물은 짧은 말과 깊은 눈빛을 가졌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며 행실이 고든 이로 묘사됩니다. 예언가 묵진도사는 이 인물을 문 밖에 머물던 자로 지칭하며 그의 등장이 조용하지만 결과는 혁명적이라고 예지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도자의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의 정치문화 자체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된다는 상징적 계시입니다. 계시록에서 강조되는 것은 이 인물이 선택받은 자라는 점이며 그는 기존의 정치 질서가 아닌 민심과 하늘의 뜻에 의해 불려나온 구세주적 존재로 해석됩니다. 세 번째 예언, 경제의 줄기, 세계 흐름이 끊기다. 을사년이 지나며 사해의 금줄이 끊기고 흙을 파던 손은 허공을 더듬으며 곡식은 무르익지 못하고 시장은 바람만 분다. 세 번째 예언은 단연코 경제위기의 도래를 강하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계시에서 금은 돌이 되고라는 표현은 화폐 가치의 붕괴, 즉 금융 시스템 자체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실질 자산 가치가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숫자가 실체를 잃는 현상이 도래하는 것입니다. 또한 곡식이 무르익지 못한다는 표현은 생산과 공급 체계의 붕괴, 식량 및 물자 흐름의 단절을 상징합니다. 이는 전 세계적 차원의 경제 붕괴로 한국뿐 아니라 직구촌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는 전조입니다. 묵진도사는 위기 속에서도 준비한 자는 줄어드는 틈에서 기회를 얻는다고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이들에게는 놀라운 적중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예언의 말입니다. 잠든 자에게는 재앙이 되고 깨어있는 자에게는 전환점이 되는 변화의 시대. 이는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국군 흐름을 결정짓는 결정적 순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네 번째 예언. 인연의 실이 끊어진 시대, 국경이 흐려지다. 하늘은 사람의 수를 채우지 않고 땅은 그 무게를 감당하지 않으려 하니 집집마다 아이 울음이 끊기고 어르신의 발걸음은 점점 가벼워지며 대문은 닫히고 촌락의 등불은 바람에 꺼지나니. 이 네 번째 예언은 인구 변화와 공동체 붕괴라는 예지력 있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출산율 저하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단절, 즉 인연의 실이 끊어진 것을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고령화 사회와 가족 해체, 공동체 붕괴로 이어지는 위기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묵진도사는 새 물결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 물결은 국경을 흐리게 만들며 바다 건너 이웃이 곧 형제가 되는 시대를 예고합니다. 이는 직구촌 사회로의 진입, 즉 경계가 사라지는 세계 질서의 변화입니다. 이름은 다르고 언어는 다르지만 마음은 통하고 눈물은 같다는 표현은 곧 세계 공동체로서의 통합 흐름을 상징합니다. 이는 예언가만이 감지할 수 있는 시대의 징조이며 국제정세의 재편과 국운 상승의 실마리를 동시에 예지한 환상적 메시지입니다. 다섯 번째 예언. 하나의 사람, 하나의 땅. 이제 경계는 사라지고 나라는 그 이름만 남으며 흙은 누구의 것도 아니요 하늘은 누구만의 것이 아니니. 이 다섯 번째 예언은 가장 상징적이며 깊은 계몽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한 예언의 말이 아니라 시대를 넘어선 계시록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이 계시는 과거와 미래,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모든 경계를 허물며 하나의 땅, 하나의 의지로 연결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전합니다. 도사는 백제의 배, 고구려의 말발굽, 조선의 붓이라는 역사적 상징을 통해 한민족의 정체성과 그 역할을 상기시킵니다. 해양교류, 유라시아 연결, 사상과 기록의 전통이 다시 열리는 이 시점에서 한국은 새로운 시대의 원형이자 정신적 거점으로 자리잡게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국운 변화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질서 속에서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는 예언의 성취를 뜻합니다. 이 예언은 다가올 미래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예언으로 남게 될 것이며 앞으로의 변화 흐름을 가늠하는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예언의 종합 해석. 한국, 직구촌 시대의 상징으로. 묵진도사는 한국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민족이 다시 길을 여는 순간이라는 표현을 통해 분명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이는 단지 한반도의 변화가 아니라 민족의 정신과 공동체 의식이 세계를 이끄는 형태로 확장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남긴 예언은 높은 예지력과 실현된 예언의 명중률을 통해 이미 검증된 바 있으며 이번에도 2025년이라는 운명의 해를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국운 변화와 세계 흐름의 재편을 동시에 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미래 예언을 넘어 구세주를 기다리는 인류에게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계몽적 예언이며 하늘의 뜻을 담은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는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때는 을사년이라. 하늘은 다시 처음을 열며 한국은 문을 닫지 않고 오히려 남은 이들을 품게 될 것이니 이것이 세운의 시작이라. 이는 계시 그 자체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열어야 할 시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 문을 열 것인지 닫을 것인지는 우리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언은 단지 말에 그치지 않습니다. 계시의 성취는 깨어있는 자만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예언은 현실이 되고 미래는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바로 그 문 앞에 서 있습니다.